2월 27일 목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사실 이 성적이 공개되기 직전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던 건 여전히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장 초반보다 매도세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기관과 연기금의 매도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이렇게 수급 동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5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종목별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종목의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좋은 성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언제 시세를 만들어내게 될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 시점 기준으로 삼성전자 0.53%가량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0.2% 하락하고 리노공업은 1.3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장의 관건은 2차 전지가 언제금 다시 시세를 만들어줄 것인가, 기대만큼 다시 움직여줄 것인가 그 부분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또 오늘 잠시 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오늘 HLB를 중심으로 강력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압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폭이 점차 커지면서 12%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이 강세를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시스가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 소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IB 측들에서 그리고 월가에서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에서 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은 좀 표정을 달리합니다. 네이버는 하락하고 카카오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 초반에 비해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화솔루션, HD현대솔루션이 장 초반에 비해서 강력한 시세를 만들고 있다는 점,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잡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시점에서 비용 절감을 누가 더 잘하느냐, 어떤 기업이 이러한 흐름에 잘 발맞출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이 도전제로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는 CNT 잡아주셨어요. 지금 업황이 좀 어떨까요? CNT 도전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앵커님이 이 첨가제 역할을 하면서요. 네. 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나노튜브, CNT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구체 배터리에서 양극하고 음극의 전도성을 높여주는 첨가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용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비용단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삽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능도 좋아질 뿐더러 비용도 어느 정도 좀 잡아줄 수 있는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전도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LFP 배터리, 일반적인 뭐 NCM 배터리 이런 쪽에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 절감을 위한 실리콘 음극재에 그 실리콘이 이렇게 막 터지려고 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음극도전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음극도전제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나노신소재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보면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 CNT 도전제를 이제 뭐 분발이나 뭐 페이스트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고체가 시장이 커지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지면서 이 나노 신소재 역할이 아무래도 더 두드러지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 신소재 또 어떤 키워드로 잡아보는지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를 잡아주셨어요. 사실 2차 전지 중심을 잡는데 테슬라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테슬라가 좀 요즘에 부진합니다. 최근에 네, 맞습니다. 유럽 향해서 판매량이 뭐 50%가량 급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어서 네. 지금 테슬라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2차 전지가 언제 오를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지금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 쪽이 올라갈 때 보면은 전고체 소재 쪽이라든지 뭐 등등 약간 좀 차별화된 것들은 또 괜찮게 올라가요. 요게 이제 테슬라의 비용 절감하고 관계가 높은데요. 테슬라가 사실 그 1월 19일 날 4분기하고 2024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동차를 팔아서 미래에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례로 해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이 테슬라가 2024년도에 14923 밀리언이었는데 그 중에서 113 밀리언, 11330 밀리언 대부분을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급감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뼈 아픈 거죠. 그렇죠. 예, 미래 투자하는 그 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투자 포인트 1에서는 약간 좀 이론적인 CNC 도전제의 성장성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테슬라 자체도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급감하는 이러한 판매량을 비용 절감이라는 걸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도 배터리 대회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해요.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시를 했었던 게 뭐 니켈 함량을 아주 높이든가 아니면 LFP 배터리를 쓰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터를 쫙 쓸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저희 보시면은 세 번째 실리콘 코팅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가 딱 들어가는 거고 실리콘 음극재에서 한국 업체가 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노 신소재 이렇게 좀 연결이 쫙 들어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노 신소재가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난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좀 봐도 괜찮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계속 나올 건데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CNC 도전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쭉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었을 때에는 이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CNT 도전제가 들어갈 것이고요.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성장성을 중심이 나누신 소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1,400억대, 영업이익이 160억, 각각 YY로 39%, 100%대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한 10%대로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를 바닥으로 2차 전지 주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봤었을 때는 첫 키워드는 첫 타자로. CNC 도전제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움을 누가 먼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노 신소재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9만 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 목표가 9만 원의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국산업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큰 흐름 내에서 2차 전지 향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동국산업 첫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4680 배터리 내에서 또 동국산업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4680 배터리는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인 거고요. 네. 이제 사이버 트럭에 이제 탑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에서 비중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테슬라는 예를 들어서 3하고 Y가 굉장히 절대적이긴 하지만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사이버 트럭의 성장성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680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 요것도 원가 절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원가 절감을 사실은 킬로와트 시당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실리콘 음극재 얘기는 했지만 그게 한 5%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 문제상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원가 절감 니즈를 충족하는 소재 업체에 일단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된다. 2차 전지는. 그래서 4680 원통형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오늘은 저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하는 게 키포인트다. 이게 전해액 부분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Y나 사이버 트럭 배터리 수혜주에서 LNF 그리고 공정 변화를 이제 습식에서 건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4680 배터리도 건식으로 이제 양극재 부분은 만들었죠. 이게 다 한마디로 뭐냐? 비용 절감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468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모델 Y가 코드명 주니퍼라고 이제 신형 모델이 Y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2170 배터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2170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트럭용 차세대 배터리 4680도 원통형 배터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기존 전작에 비해서. 역시나 이 시점에 그래서 포인트는 비용 절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국산업 어떤 키워드 두 번째 잡아보면 좋을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국산업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원통형 배터리의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으로 잡아주셨어요. 어떠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을까요? 예, 앞에 스토리들 쭉 연결을 해보면 원통형 배터리가 중요하고 그럼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는 어떤 소재로 만들까 했더니만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니켈 도금 강판을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 보면 TCC 스틸이 있을 테고 TCC 스틸을 가져와도 되는데 굳이 동국산업을 가져온 거는 동국산업의 저평가 메리트를 조금 더 저는 쳐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터리 대비 니켈 소비량이 5배가 많아요. 이 5배가 많고 이제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런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재 업체들도 2025년도 하반기, 2026년도부터 이제 매출 상승이 이제 기대된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깔끔하겠죠. 네, 좋습니다.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를 바로 연결해 볼까요? 이 동국산업 역시나 또 실적 개선을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목표가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목표가는 5,500원 이렇게 잡아놓고요. 동국산업은 사실은 철강 업체입니다. 예, 철강 냉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신사업이 니켈 도금 강판인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성장성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리레이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2024년도 9월에 니켈 도금 강판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이제 8만 톤 규모의 1차 라인을 생산을 했고요. 향후 13만 톤까지 이렇게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건데 증권가에서는 2025년도 니켈 도금 강판의 매출이 1,200억에서 2026년도에 무려 한 2,100억대로 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레벨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이 되게 좀 안 좋았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로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는 거를 뚫어낼 수 있는 니켈 도금 강판의 성장성, 모멘텀, 예, 성장성과 저평가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상승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평가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사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